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민식이법이 시행 1년을 맞아서 대구 경북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하는 등 어린이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린이와 학부모는 안전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 스쿨존 문제와 교통 정책에 대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의 기화서 박사 그리고 조영창 뉴스 큐레이터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대구 경북의 스쿨존 내 교통 위반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예.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경북도 내 그 스쿨존 과속 건수는 줄었습니다, 사실. 예. 근데 대구는 무려 7배나 늘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왜 그럴까요? 예. 경북도가 단속된 건수는 아마 9,800건 정도여서 월 평균 한 817건 정도였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19년 3월부터 작년 2월까지 거의 그 3만 5천 건에서 20만 8천 건 정도로 늘었습니다. 7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지금 뭐 사실 경북도에 비해서 대구는 거의 폭증한 셈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대구의 스쿨존 내 과속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는데 그 예.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속이 많이 됐겠죠. 단속이 많이 또 너무 명확한 간단 예, 명료한 그렇죠. 이유네요. 뭐 사실 예. 카메라가 늘었다고 해요. 일단은 단속 카메라 설치 대수가 거죠? 늘었고 예. 그리고 이 상대적으로 큰 도로의 과속 단속 카메라가 늘다 보니까 예전에는 큰 도로는 빨리 달릴 그렇죠. 도로가 많았는데 예. 민식이법 시행으로 지금 30km 이상 허용되는 게 30km 이하로 지금 낮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단속 건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 예. 근데 사실 근데 문제는 불법 주정차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운전자들의 어떤 인식 개선이 필요한데요. 지금 과태료는 지금 2배로 늘었거든요. 네. 두 배로 지금 그 일반 도로가 보다 2배로 돼서 거의 한 8, 9만 원씩 지금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5월부터는 지금 3배로 지금 올린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일반 도로에 비해서 예. 12만 원 내지 13만 원 정도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대구 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배 이상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북도에서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천, 경산, 영천 이런 지역은 지금 늘었습니다. 특히 구미 같은 경우에는 거의 264건에서 5,20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왜 이렇게 되는지 여기도 단속 카메라가 늘어난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예. 반면에 포항, 안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 사실 그 스쿨존에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지금 많이 이제 그 승하차 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스쿨존에 대한 인식이 지금 사실 학부모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에서 단속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되니까 과태료 처분이 불가하니까 그렇긴 한데 아마 5월부터는 과태료가 또 3배로 오른다고 하니까 조금 더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역별로 수치 짚어주시고 이제 과태료 부분도 알려주셨는데 지난 3월에 대구시가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한 속도를 시간대별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이 시작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예. 지난 3월에 그 대구시 의회는 이제 그 주기별로 그 담당 실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 이제 이와 관련된 교통국이 있죠. 교통국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구시 의회에 김대현 의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이분의 얘기도 저는 일부분은 또 이제 수용되는 부분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5030 특히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30km를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 정말 서민들이 힘든다. 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급하게 좀 배달도 가야 되고 한데 여기 너무 이렇게 지체가 되고 정체가 되니까 정말 힘든다. 그리고 또 이거 좀 위반하면 과태료 만만찮아요. 범칙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도로에 30km를 적용을 하다 사실 자동차로 30km를 하면 사실 거북이 수준이잖아요. 거의 거북이 수준. 걸어가는 게 빠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아니 그런데다가 이것도 새벽이고 주말이고 24시간 연중 이렇게 단속을 하니까 이제 삶이 좀 피곤하다. 그리고 생계에 실제로 지장을 받는 경우 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죠, 실제로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대구시 의회 이 김대현 의원이 천편일률적인 이런 이 강제는 좀 문제도 있다. 그래서 좀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러다 보니 이제 대구시 교통국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가비한 형 또는 탄력적 운영
어느 시간대는 좀 이제 적용을 좀 안 한다든지 이러한 대책을 좀 이제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에 따른 이제 또 이제 후폭풍도 굉장히 많은 거죠. 아니 이미 전국적으로 5030 하고 일반 도로 50, 학교 이 주변 유치원 주변 뭐 어린이집 이런 그 교육 시설은 30, 5030이 전국적으로 지금 그 시행되고 이게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 시점에 이걸 또 별도로 이렇게 간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하죠. 뭐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충분한 반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실제로 또 이제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 하더라도 제한 규정이 40인 곳이 있어요. 40km까지. 그런 곳은 이제 그 뭐 저는 이제 제 주변에는 잘 보질 못했는데 우리 조영찬 그 뉴스레이터에 갖고 얘기를 잠시 나눠보다 보니 저 도로가 좀 넓은 지역에 있는 어린이 교육 시설은 40km대가 간혹은 있어요. 저도 잘 못 봤는데. 네. 이제 대구만 해도 이 통계가 이제 32군데가 있다고 그래요. 네. 이제 있고 이 40km 제한 속도 32개가 있다고 하는 이곳은 다른 지역보다 제법 많은 편입니다. 인구가 그 4배나 1,000만에 가까운 서울도 한 60곳 정도에 불과한데 30곳. 그다음에 이제 뭐 부산보다는 2배가 많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전국적인 그 흐름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대구 경찰청 관계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그 의견에 대해서 이걸 좀 탄력적으로 좀 이 시간대별로 좀 완화하는 걸 그 안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는 싶지만 서울 본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흐름이 이러니 우리 대구만 이렇게 별도로 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고가요. 그 주말에 어린이 사고 더 많아요. 주말에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저도 물론 다니다 보면 불편할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나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 배달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생계적으로 이제 살아가시는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저는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저도 배달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는데 네. 어쨌든 주말에 평일에 비해서 약 2배 수준으로 그렇죠. 사고가 난다고 하니까 네. 이 부분은 좀 감안할 그 필요가 있을 것 통계적으로 같습니다. 이렇게 수치가 나오니까 예.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말씀하신 대로 지난 17일부터 도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네. 도입이 됐는데 달라진 제한 속도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일반 도로는 무조건 50. 예. 그리고 이제 일반 도로가 아닌 주택가 이면 도로 뒤에 있는 도로도 무조건 30으로 가야 된다. 예. 그야말로 이제 5030, 5030 이게 이제 이미 대구 경북에서도 이미 이제 시행이 되고 있죠. 지난 주말 네. 4월 17일부터죠. 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또한 또 불편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좀 동참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이제 대구의 경우에는 대구 이거 가장 중심도로 달구불 대로라고 그러죠. 왕복 10차선, 12차선 정도 되죠. 예. 그렇죠. 그렇게 큰 넓은 도로는 또 뭐 60, 그렇지 않은 데는 이제 그 30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전문가들 얘기는 그래요. 이제 시속 60km일 때와 10km를 낮춰서 50일 때, 단 10km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망 이 가능성이 30%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통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연구에 의하면 전문가의 연구예요.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의 이제 이 김세연 조교수가 이제 밝힌 이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5030을 지속적으로 준수를 하게 되면 자기 차량, 자기 자동차 연비가 개선되는 향상되는. 물론 이거 그 브레이크 안 밟고 정석으로 적당히 가면 연비 좋아지겠죠.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저도 차량 운전하는 자가용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일정 부분 좀 동의는 합니다만 5030으로만 계속 지키면서 살아가기에는 좀 불편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생업에 있어서. 네, 이분들한테 좀 죄송하네 이걸 자꾸 제가 강조를 하려고 하니까. 연비 중요하죠. 네, 운전자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정보인데 일단은 속도를 10km 줄였을 때 교통사고 사망 가능성이 30% 감소한다는 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안전속도 5030을 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뭐 차가 천천히 가면은 아무래도 답답하죠. 정체구간도 생기는 거고 하죠. 앞에 좀 느리게 가는 차가 있으면 뒤에 빨리 가고 싶은데 사실 답답한 부분이 되죠. 그리고 사실 또 이게 5030 시행을 하면서 곳곳에 지금 이게 CCTV를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갑자기 카메라가 나타나니까 이제 급제동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감속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5030으로 달리면은 급제동해도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접촉사고가 많아지겠네요. 예. 접촉사고 사실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거리만 조금만 확보하면은 저는 그렇게 된다 예. 보는데 사실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차량 정체 효과보다 훨씬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기아스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망 가능성이 60km 달릴 때보다 85%라고 해요. 사망 가능성이. 근데 50km로 달리면 55% 낮춰진다고 하거든요. 예. 제동 거리도 거의 뭐 36m에서 27m로 짧아진다고 하니까 예. 그렇게 타면은 사실은 이게 5030 그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직 운전 습관들이 그렇게 길들여져 있지 않다. 그럼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내비게이션이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최근에 시외 지역만 다닐 때 내비게이션을 틀었는데 예. 앞으로는 시내 도로 주행에 또 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그쵸. 들어요. 사실 뭐 스쿨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아는 지역은 또 괜찮습니다만 모르는 지역은 그렇다면 전 빨리 지금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하루 빨리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도로 표지판 부분도 저는 사실 스쿨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미리 예고해주면은 하는데 그게 사실 미리 예고해주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는 카메라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급제동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고 홍보도 더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운전자들이 알아서 내비게이션도 업데이트해야 되고 예. 표지판도 알아서 잘 보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이제 안내를 강화하겠다, 홍보를 많이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래도 제도적인 대안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이 제도적 보완을 아주 잘하고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이 경상북도 상주시입니다. 상주시요. 네, 상주시가 거듭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불편한 시민들, 그 어떤 생업에 있는 분들, 정말 불편한 분들, 뭐 일반 시민들도 불편하고요. 특히 이제 출퇴근 시간대 그렇지 않아도 밀리는데. 말도 못하죠. 자, 이런 예. 그 불편을 불편을 좀 없애기 위해서 예. 도입한 그 대안이 연동화입니다. 신호등 연동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차를 타고 운전해 가다 보면 한 2km, 3km 정도의 큰 도로에 중간중간에 신호등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 신호등을 동일하게 같은 파란 불일 땐 쭉 같이 파란 불을 어느 시간대는 가게 하는 거죠. 그럼 그 교통을 좀 원활하게 하는 이런 이제 그 소위 말해 신호등 연동화 작업. 그건 이제 신호등을 고쳐야 되는 거죠. 시간대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이제 이런 작업을 이제 상주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5월 5일까지 시범적으로 이제 연동화를 이제 시범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5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연동화 구간에는 실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그 5030의 안전 속도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함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제 연동화를 통해서 그러한 그 불편이 다소나마 좀 감소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기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길 바라봅니다. 뭐 다른 지역도 한번 좀은 도입해볼 만하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저도 운전해 보면 안동의 경우에도 어느 구간에는 어느 시간대 연동이 또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네.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이제 고령층이 많은 우리 지역에서는 어린이만큼이나 고령 보행자 환경 개선도 중요합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이 고령자 사망률이 일반인보다 7.5배 높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실까요? 맞습니다. 그 얘기하신 대로 7.5입니다. 통계를 예. 보면은 최근 3년간 경북 지역에 이제 보행자 걷다가 이제 교통사고 나는 예. 경우로 사망하신 경우는 366명인데 이 중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 64%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65세 이상이 아닌 비고령자 36%, 2배 예.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인구 10만 명당 그 방금 7.5배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의 사망 숫자가 고령자가 7.5배가 높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역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전국 평균이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가 전국 평균이 11명입니다. 11명인데 예. 우리 지역의 경북 영천의 경우에는 23명. 오, 2배 이상 2배가 넘죠. 그리고 넘네요. 이제 예. 성주군과 상주시도 각각 20명 정도. 네.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다는 수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아까 우리 상주의 사례를 얘기했듯이 상주시장도 선도적으로 연동화를 해서 시민 불편도 감소하게 하면서 이런 사고도 좀 예방하려고 하는 노력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실제로 이제 우리 경북 지역 경우에는 그 농촌 지역을 많이 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더더구나 특히 이제 야간 시간대 18시에서 20시 뭐 이런 시간 조금 어두워지는 시간대는 이제 신호등 없잖아요. 그쵸. 농촌 깜깜하잖아요. 예, 가로등이 그러다 없죠, 보니까 많이. 이 보행종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뭐 저도 마찬가지로 보행자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잖아요. 예, 그렇죠. 보행하실 때는 확실히 내가 걷는다라고 하는 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운전석을 보면 손을 들고 확실히 의사소통하면서 건너가주는. 그리고 또 이제 운전자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 시골 지역에 신호등이 없는 지역에 그 어두운 지역에 신호등 없는 이런 곳은 가능하면 좀 과속을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정지 구간에는 일단 정지를 했다가 좀 가주는 이런 그 운전의 습관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저 자신에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예. 네네. 잘 짚어주셨습니다. 농촌 마을에서 운전하실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대구와 경북에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지역 상품권이나 교통카드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현황부터 또 살펴볼까요? 예, 경북 지역에서는 지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작년에 거의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예. 지금 면허 반납자가요. 2019년에는 면허 반납자가 1,104명이었는데 지난해 2020년에는 3,371명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예. 아마 이게 지금 그 고령 운전자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에 사랑 상품권이라든가 교통카드, 뭐 현금 등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대거 늘었는데요. 예.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중에서 311명이 반납했습니다. 경주에서는 200명이 반납했고요. 예천구는 65명이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계속 지금 독려하고 장려하는 이유는 사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보면 거의 2019년 대비 거의 3만 12건이나 늘어가지고 지금 이 3만 12건 대비 하여튼 10.8%나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망자, 부상자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전국 고령 운전자가 333만 명 가량 된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고령 운전자 고령화가 계속 우리가 급속화가 되니까 고령 운전 면허 소지자도 비율도 계속 지금 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더욱 더 이렇게 뭐 10만 원 정도의 현금 카드, 교통 카드 이런 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더 장려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사고에 따른 손실이 그보다 훨씬 더 크니까 더 장려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2번째로 지금 반납률이 높다고 합니다. 부산이 1위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216명, 2018년에는 381명이었습니다만은 2019년에는 5,264명으로 전년 대비 14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전에는 경찰서라든가 면허 시험장에서 반납했는데 이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 그 면허 반납의 접근성을 높이니까 확대된 거죠. 예. 예. 여러 가지 교통 이슈 살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좀 짧게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방금 우리 그 조영창 뉴스 큐레이터께서 일을 하셨잖아요. 이제 예. 저 대표적인 고령자의 면허 반납의 경우는 10만 원 주고 예. 면허 반납해라. 차 운전하지 마라.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하루에 마을버스 어느 시골 다니는 마을버스 버스 하루에 한두 번 들어와요. 이동할 수단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무조건 이렇게 강요할 것만이 아니고 대중교통 수단 체계를 좀 개선을 해야 된다. 근데 참 말만큼 쉽진 않아요. 일단 예산이 따라가는 문제죠. 일단은 좀 보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예. 사실 5030 그 실정 조사를 했습니다. 창원시에서. 근데 50km로 달릴 때나 60km로 달릴 때나 큰 차이가 없었어요. 거의 한 1분 정도 차이고 택시 요금으로도 한 88원 정도 더 나왔다고 해요. 근데 또 사실 또 스쿨존 문제도 아까 김학수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30km 지역이 따로 있고 40km 속도 제한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쭉날쭉하는 부분에서 운전자들도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5030이 전면 시행될 것 같으면은 굳이 40km로 10km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 스쿨존은 뭐 일률적으로 30km로 속도 제한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안전속도 5030 정책과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까지 전반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이슈 토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